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 다시 쓰기라는 어떤 주제로 재수생들은 뭐 물론이고 고3 현역들을 위한 알찬 시간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치 입시 코치 아델레킴이고요. 제가 학교 선생을 하다가 전문적인 이제 입시업을 하면서 처음 마주했던 학교가 홍익대입니다. 비실기 미술대학. 지금까지 어찌 보면 제 자신을 굉장히 많이 돌아보는 계기를 만들었던 그런 애증의 학교인데요. 작년에 홍익대가 AI의 사용 여부를 가리는 특단의 칼을 빼들었죠. 사실 뭐 그전에도 전형 사항에 보면은 이러한 표절에 대한 어떤 그런 테스트는 항상 있어 온다, 있어 왔다라는 어떤 그 공지사항은 있었지만 작년에 인제 결국은 그 학생들에게 개개인에게 인제 연락이 가면서 일이 좀 커지게 되었고, 이게 또 약간 일이 너무 커지게 되니까 우야무야 되게 되면서 결국에는 면접에서 상당히 차갑고 냉정한 내신의 잣대를 들이대는 그러한 상황이 연출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컨설팅했던 친구들이 최저를 맞추지 못하는 그런 좀 아쉬움은 있었는데 1 차는 모두 통과를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홍익대가 무엇을 원하는지 다시 한번 숙고하면서 컨설팅했던 시간들이 그나마 그 좀 보람차게 좀 느껴졌습니다. 제가 작년 홍익대 미술활동 보고서를 컨설팅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건 생동감 있는 활동이었습니다. 저기 탁상 공론에 그치는 그런 그 활동이 아니라 몸으로 움직여서 만들어낸, 그래서 그로부터 비롯된 우리 사회 실상을 얼마나 비출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검증된 단계들을 스스로 찾아가는 그러한 활동들로 세팅을 해 봤습니다. 사실 생활 기록부를 챙겨봐 왔던 학생들은 수시를 보통 다 염두에 두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재수를 누구도 예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수능 이후를 달려가는 2 학기 그 과정에서 제대로 챙길 마음의 여력이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그래도 재수를 하는 과정에서는 그 생기부가 또 보기 싫겠지만 우리가 앞으로 챙겨야 될 미할부라든가 창할부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에 들어가서 생기부를 미리 한번 점검을 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생기부를 이제 효과적으로 보는 방법을 제가 학교 선생을 했던 그런 그 경력을 좀 살려서 자세하게 한번 그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어찌 보면 굉장히 좀 그 어디서도 좀 들을 수 없는 유용한 그런 그 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생기부 초반에 딱 펼치시면 수상 부분이 가장 먼저 등장을 하죠. 수상은, 그러니까 상장은 학기당 1개 제출이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 학년에 2 개죠. 그 학생부 신뢰도 제고 방안에 따라서 2018 년도 이후에 고교 입학생들은 대입에 제출하는 수상 경력을 학기당 1 개까지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홍대 미활보든 고대 창활보든 또 이대 활보든 모든 그 활동 교과, 비교과 활동에 요 수상 상장을 몇 개까지 어떻게 어떤 학년에 몇 개까지, 물론 이제 한 학기에 하나씩 다 2 개를 제출하는 학생들도 있겠지만 제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늠을 조심스럽게 미리 세워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는 파트가 인제 자율활동인데, 자율활동이나 진로활동은 대부분 좀 뭐 요즘엔 안 그런 학생들이 꽤 있지만 학교의 정규 행사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내팽개쳐 놓은 경우가 대부분 좀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자율활동에 지역 문화 탐방이라든가 박물관 방문이라든가 생면 존중, 뭐 다문화 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런 테마들은 우리 일상에 항상 이슈가 돼 왔던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활동들을 자기의 진로와 연관시켜서 생활 기록부를 제대로 그때그때 챙겨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학생들이 꽤 많을 겁니다. 이 활동을 어떻게 알뜰하게 쓸 수 있는 건지 살짝 팁을 드리자면, 홍대 이제 교과 파트 같은 경우는 600 자로 꽤 많잖아요. 그래서 인트로 멘트라든가 엔딩 멘트가 굉장히 좀 애매모호한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 인트로 멘트로 이 자율 활동을 좀 활용하면 되게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활동의 어떤 연계성도 좀 있고 퀄리티가 갑자기 좀 달라져 보이는 그러한 이미지를 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3 현역들은 진로 활동과 함께 이 부분에 역시 수행 평가 기간부터 시작해서 상당한 노력을 인제 앞으로 좀 기울여야 될 파트입니다. 자, 진로 활동은 요즘에는 인제 꽤 자신의 진로에 연계된 활동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제대로 활동 보고서를 인제 제출하지 않아서 좀 내용이 좀 부족한 경우들도 있는데, 이럴 때는 인제 진로 활동을 몇 개를 좀 연계를 해서 홍대 비교과 활동이라든가 교과 활동, 마지막 엔딩 멘트로 연결하면 좀 유용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그러니까 메인 활동에 인제 교과든 비교과든 활동의 한 약 10% 에서 15% 정도만 인트로 멘트나 엔딩 멘트로 연결을 하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작성을 하면 지나치게 이제 메인 활동이 제한을 받을 수 혹시 있을 수도 있는데, 15% 정도로만 작성을 하게 되면은 어느 정도는 좀 요약된 그런 멘트로 들어가서 좀 핵심적인 느낌이랑 동기로 풀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너무 이렇게 딱 짜여져서 쓰시기보다는 일단 활동을 풀로 작성을 하고 거기에 인제 요 활동을 각각 넣어서 글자 수를 조정해 보는 요런 방법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동아리는 일단 2 학년쯤 되면 대부분 동아리장을 한 번씩 하게 되죠. 연속성 있게 하나의 동아리로 꾸준히 이어가 주면 제일 좋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좀 있습니다. 1, 2, 3 학년 각각 다른 동아리를 할 수도 있고, 특히 인제 1, 2 학년의 연결성 있는 그런 개념어를 잡는 게 좀 중요한데, 요거는 제가 보기에는 인제 학생이 하기엔 좀 역량이 약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큰 그림을 컨설턴트가 좀 그려 줘야 된다. 동아리와 동아리의 어떤 진정성 있는 연결을 위해서는. 그리고 팁을 더 하나 넣어 드리자면, 자유진로 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모두 다 간간히 독서 목록을 좀 넣어 주면 굉장히 좀 퀄리티가 좋아집니다. 활동의 근거에 굉장히 좀 아카데믹한 동기부여가 좀 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메인 활동을 작성할 때 이 동아리 메인 활동을 작성할 때 리더십을 강조하는 건 물론 당연하지만, 작년부터 올해 특히 이제 학교 폭력에 대한 제한 조건이 굉장히 강화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리더십이 타인과의 협력에 얼만큼 영향을 줬고 그 타인의 영향력을 얼마나 미쳤는지, 이 부분을 식상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게 포인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죠? 자, 사실 인제 세특 부분은 각자 다르겠지만 어떤 거 써야 될지에 대해서 막연한 학생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컨설팅 할 때도 그렇고 누누이 이제 강조한 바로는, 그러니까 문학이나 국어나 통합사회, 생활윤리나 뭐 윤리사상 이런 사탐 부분에서 사회 문제를 반영한 수행평가 과목에서 이렇게 창작을 통해서 사회의 어두운 면을 드러내거나 소외된 이들의 어떤 존재를 인식하게 하는 이런 성찰적인 그런 창작의 방법들이 좀 제시되는 게 좋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한 공감 능력을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미술가나 디자이너가 자신의 작업을 통해서 이런 사회 메시지를 전달하는 어떤 매개체가 된다는 것을 인식시켜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러한 것들을 작성할 때 현인들의 어떤 멘트를 좀 쓰면은, 물론 너무 아카데믹하게 쓰면 그것도 좀 문제겠지만, 면접 멘트로 적어도는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게 플라톤의 어떤 미술의 사회적 역할입니다. 사회 구조적 문제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약자의 어려움을 다룬 이런 콘텐츠가 세상을 비판적 시각으로 바라보고 이제 기존의 가치관이나 권력 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도록 영감을 준다. 이걸 누가 한다? 미술가나 디자이너가 한다. 그로 인해서 우리가 미술의 사회적 역할을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사회 공헌적이고 공익적인 그런 역할 되죠. 자, 통합 사회 뭐 이후에 다른 사탐 과목뿐만 아니라 통합 과학, 그리고 과학 탐구 실험이나 뭐 환경, 또 이런 지구과학을 비롯한 요런 환경 과목들이,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요즘에 기록적인 기후 현상을 이제 겪게 됐잖아요. 2024 년도에 특히 인제 이러한 해수 온도 상승 오염 현상이 굉장히 좀 극화됐습니다. 이른바 인제 산호백화 현상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후 변화의 심각성을 보여줄 수 있는 과목이 이런 과목들이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생태 주의적인 자연관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메타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요런 이제 환경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가 얼마만큼 책임감 있는 소비와 친환경적인 생활 방식을 이제 영위할 수 있는지를 유도하는 디자인이라든가 요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 어떤 뭐
생태 아트 이런 것도 재활용 업사이클링 아트 이런 것도 있고 또 제품의 친환경성을 직관적으로 인지하도록 돕는 인터페이스 디자인 이런 거 있죠. 예. 인터페이스 디자인이 접목된 제품. 저는 작년에 요쪽으로 이제 집중해 가지고 학생들을 케어했는데 IT 과목이 접목된 그 활동은 언제나 환영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역량이 되신다면 요 부분을 좀 끌어다가 활동에 접목하는 게 좀 좋습니다. 뭐 최근에 인제 제가 좀 생각하는 에너지 소비량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앱이라든가 또 이제 제품의 재활용 방법을 안내하는 그런 인터랙티브 디자인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본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한번 살며시 제안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3 학년 때 인제 보통 이제 선택 과목으로 경제 수학을 많이 선호를 하시는 건 아닌데 저는 인제 일단 컨설팅하는 친구들이 경제 수학을 선택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제 수학을 선택했을 때 보통 좀 좋은 결과들이 꽤 있었고 수학과 경제를 연결한 디자인의 통합적인 이런 연대 방식이 굉장히 사정관들에게 좋은 어필점이 되었거든요. 제가 합격시킨 연대 특히 통디에 합격시킨 학생 같은 경우는 요 경제 수학을 통해서 인제 드러낸 부분들이 그 뭐 최적화 디자인, 공간 최적화 디자인, 물리 최적화 등 굉장히 다양한데 그중에서도 저는 그 가치 창출 및 비즈니스 모델 혁신 쪽에서 제가 제안을 한 게 굉장히 좀 좋은 호응을 받아서 생기부가 좀 탄탄해 보이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인제 연대에도 좀 좋은 이미지를 줘서 합격을 했고 이 친구가 이제 고려대에도 합격을 했습니다. 고려대는 자유전공학부에 합격했었고 고때도 이 친구가 1-2 학년 때 그 자기 진로가 좀 달랐는데 고걸 마지막에 요 통합 디자인과 연결시키면서 자유전공학부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연결했던 고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는 이때 인제 전통계승법에 대한 연구를 문화 명인에 대한 경제가치 창출이라는 소재로 이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인제 경제학의 가치평가 이론을 응용해서 디자인에 언제 어떤 경제적 가치 디자인이 적용됐을 때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래서 그게 경제적으로 얼만큼 상승 효과, 하락 효과가 있는지를 측정을 하고 그런 것들을 보통 우리가 인제 ROI 분석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ROI 분석법에 의해서 가치 창출 비즈니스 모델을 이제 제안을 했었는데 최근에 제가 보기로는 연대에서도 요런 통합 디자인 졸업 전시에 문화 명의에 대한 경제 가치를 살린 패션 디자인 서비스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잠깐 소개를 하면 여기 밑에 있는 요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아월이라고 해서요. "우리나라의 어리담긴 국가 무형 문화재를 우리만의 것으로 재해석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겁니다. 그래서 무형 문화재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다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저 인제 로고로 보여준 거죠. 작년에는 제가 인제 범죄 현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을 위한 그런 그 조명 디자인 같은 것들을 셉티드 디자인의 하나죠. 그런 걸 지침을 좀 제시를 해서 또 효과를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시죠? 네. 아 사실 아이디어는 좀 많은데 여러분들 지금 제가 다 얘기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많은 것 같고 상담을 주시면 좀 구체적인 자신의 생활 기록부에 맞춤식 아이디어를 좀 더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반고, 예고 공통적으로 적용될 조형 활동 작성의 인제 주의점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드로잉 작성은 좀 미권유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단조롭게 인제 작성이 대부분 되고 저 같은 경우도 이 드로잉은 컨설팅할 때 굉장히 여러 번 케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작성을 잘 하려고 해도 재미있게 익혀지지 않은 경우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꼭 작성을 해야 한다면 역량을 드러내고 싶다면 이러한 그 창작의 매개체를 다른 어떤 매체랑 같이 넣어서 지루함을 깨는 이런 작업을 넣는 방법을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제 서양학과 같은 경우는 판화와 같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요즘에 좀 많은데 다른 매체를 넣는다는 것들이 좀 아카데믹한 그런 혹여 좀 지루할 수도 있는 학교 작업에 하나의 좀 창의성을 주는 그런 계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고런 것들이나 또 미술사 이런 거랑 같이 넣어서 컨셉 잡이를 판화 작업이지만 조금 더 아카데믹하면서도 예 창의성을 넣은 그런 작품으로 보여주는 게 좀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발상을 활용한 작업은 인제 어떤 상황에서도 꼭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독으로 가든 작업의 인트로 멘트든 뭐 엔딩 멘트든 반드시 인제 활용해야 될 대목이고요. 기본적인 인제 발상법은 면접 문제에도 등장하기 때문에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그런 가장 중요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제 미술에서 스캔퍼법 같은 발상법이 굉장히 중시되잖아요. 인제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쪼금은 알고 나면은 이걸 왜 써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 잡이가 좀 되는데, 사실 인제 창의성의 한계가 좀 극복하게 된다는 겁니다. 익숙함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습관적으로 사고하거나 또 선호하는 표현 방식에 갇히게 되는데, 스캔퍼법을 이용한 발상법을 통해서 새로운 관점과 아이디어를 발견을 하고요. 그리고 인제 미술 작품 제작 과정에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 표현 방식의 한계라든가 재료의 제약이라든가 구도의 어려움, 요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발상 방법을 통해서 기존의 해결 방식을 답습하는 것이 아니고 새롭고 독창적인 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수님들이 면접에도 많이 제시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래픽 프로그램 구동 활동, 뭐 디자인과 가는 친구들은 당연히 이렇게 좀 진행을 하겠지만, 동서양학과를 진행하는 친구들도 요런 그래픽 프로그램 구동 활동이 있으면 작성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아까 그 창의성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스캔법과 함께 매체의 활용도를 높여 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 표현된 결과물이 나의 창작 감성의 레인지를 넓혀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좀 구태의연해 보이는 활동에서 표현의 한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기 때문에 좀 작성하시기를 권해 드리고요. 사실 이제 올해부터는 그 미술활동 보고서의 교과 활동 유형이 인제 변화가 됩니다. 요렇게 유형이 굉장히 많이 세분화되게 되는데, 사실 제가 아까 그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았던 드로잉도 나름대로 인제 세분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사물은 사물대로, 인물은 인물대로, 공간은 공간대로 요런 식으로 인제 능력을 키우게 하는 활동들을 따로 작성을 할 수 있게 돼 있고, 조형 능력은 보통은 인제 입체 활동이죠. 예, 입체 활동이어서 이 입체의 그 조형 요소와 원리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요런 조형 요소와 원리를 따로 작성을 해 주시면 좀 더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그리고 제가 그래픽적인 매체 활용 넣는 거 추천드렸잖아요. 거기에 사진이나 비디오, 영상과 같은 요런 것들을 같이 넣어서 인제 확장을 시켜 주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진로 파트가 굉장히 좀 디테일해졌어요, 감상 파트랑. 그래서 감상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사탐 과목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보일 수 있는 사탐 과목의 미술 문화의 트렌드를 좀 보여주는 게 좋고, 그에 따라서 자신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것이 시대와 지역에 따라서 어떻게 연관성을 갖고 있는지, 그 미술 작품 비평 단계 있잖아요. 예, 펠드만의 비평 단계뿐만 아니라 그리고 미술사적인 용어라든가 미술 이론의 용어들을 좀 엣지 있게 써 주시면 좀 효과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진로 파트가 인제 추가가 됐는데, 진로는 인제 희망 전공과 관련된 다양한 방안을 인제 탐색할 수 있는, 그래서 진로 활동을 우리가 좀 이제 열심히 해야 된다. 고3 현역생들은 특히 더 강조하고 싶은 파트인데, 자신의 가치관의 정립 활동을 요게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희망 전공과 관련된 사례를 조사 발표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넣어 달라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작품 제작을 통해 조형 요소와 원리 표현, 원리 그리고 표현 재료와 연구 방법 요런 것들을 작성해야 됩니다. 조형 요소와 원리는 입체와 평면에 따라서 각기 다르게 진행이 되고요. 표현 재료와 연구도 역시 인제 구체적으로 그 도구 사용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네, 작성해 달라는 게 홍익대학교의 요청 사항입니다. 사실 인제 교과 활동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을 때는 디폴트 값을 굉장히 다양하게 하는 게 좀 더 유리하겠죠. 요것들을 하나하나씩 다 치고 나가는 게. 그래서 교과를 한 7 개, 비교과 8 개, 총 우리가 인제 12개 작성이 기본인데, 교과를 하나씩 인제 다 작성한다면 6 개, 비교과 6개 정도, 혹은 이제 뭐 예고의 경우에는 조금 더 교과의 그 폭이 넓기 때문에 전공과 관련된 정도를 조금 더 부각시키고 싶다 그러면 교과를 7 개, 비교과 5 개 요 정도를 권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결과적으로는 포함되어야 할 활동을 제가 좀 정리를 해 보면, 이게 기술과 과학의 조합을 통한 그런 매체 활용을 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고요. 정통 문화라든가 환경, 이타성이 있는 그런 활동들, 사회적 약자나 사회적 책임을 가지고 있던 활동들,
또 과학기술 아까 제가 거듭 강조드렸죠. 그리고 공공미술이라든가 발상, 또 창의력이 들어간 것 특별히. 그리고 학교 활동 내에서 지역 활동 같은 것들. 그리고 이제 소스를 좀 더 드리면 사회적인 그 트렌드 이슈를 좀 반영하면 굉장히 좀 신선하게 느껴집니다. 되죠? 조금 더 팁을 약간 드리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제 이 모든 활동들은 이제 그 에 똑 떨어지는 그러한 그 기승전결이 좀 보이고, 그리고 좀 살아있는 문체로 제작을 하면 좀 작성을 하면 좀 좋습니다. 살아있는 문체라는 게 뭐냐면 이제 동기라든가 과정, 그리고 후기 요런 것들, 특히 이제 그 후기라든가 동기 부분이 조금 더 좀 신선하게 들어가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저는 생기부에서 아까 찾아보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미술활동 보고서의 종합 부분이 없어진 지 꽤 됐죠. 그래서 자신의 롤모델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가치관 요런 것들이 보여질 수 있는 활동을 반드시 작성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부분에 사회공헌의 기여 정도를 다짐하는 요런 멘트가 들어가면 좋다라는 거를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미술사적 지식이나 미술 이론, 조형 원리 제가 너무 강조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런 개념어들을 조금씩 넣어 주는 게 굉장히 좀 엣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추어지만 좀 신경 썼다. 그리고 좀 전문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트렌드적인 키워드를 사용하면 좀 더 좋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작년부터 우리가 좀 흔히 좀 흔하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옴니보라는 그런 단어들이 있거든요. 특정 트렌드나 집단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만의 취향에 따라서 이제 자유롭게 소비하는 현대 소비자. 예전에는 뭐 소확행 이런 단어들을 많이 썼는데 그런 단어도 이제는 조금 옛날 키워드가 좀 됐고 요즘에는 요런 단어들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어색하지 않게 살짝씩만 넣어 주시면 그냥 좀 다른 어떤 차별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오답 노트처럼 미술활동 보고서를 다시 쓰기 전에 생활 기록부를 한번 천천히 보시기를 추천을 드리고, 외부 활동은 애당초 이제 오피셜한 기관에서 주최한 활동, 나의 이제 기존 고교 활동과 연관성이 있는 활동 요런 거 위주로 진행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고려대도 그렇고, 고려대는 특기자니까 외부 활동 특히 가능하고요. 홍대는 이제 미술 활동에 관해서는 외부 활동 가능하죠. 그래서 저는 주로 지역 교육청 주최 고교 연대 활동을 이제 추천을 드립니다. 그 활동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좀 놓치실 수 있는 게 확인서라든가 상장 요런 것들을 꼭 받아 놓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상을 못 받으셨더라도 확인서를 받아 놓으셔야 이 활동에 대한 오피셜한 과정을 나중에라도 학교에서 요청하면 제시할 수가 있고, 또 그리고 고려대 같은 경우는 요 활동을 직접적으로 확인서로 보여줄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챙기셔야 됩니다. 그죠? 아주 요런 활동들이 주로 여러분들이 지금 진행하실 수 있는 활동 중에 대표적인 건데, 세부적으로 인제 학생 맞춤식 공모전이라든가 그에 대한 컨설팅 사항은 개인적으로 좀 문의를 해 주시면 제가 컨설팅을 한번 진행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나요? 마지막으로 제가 인제 홍익대학교에 2024 학년도 합격 컷을 좀 정리를 해 봤습니다. 해 봤는데 하면서 인제 제가 쭉 한번 본 바를 정리를 한번 추가적인 설명을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위에 상단에는 이제 홍익대학교 페이퍼에는 70% 컷이 2.71로 돼 있는데 좀 잠깐 오기표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한 4 등급 정도까지 될 것 같고, 사실 이제 예술학과 같은 경우는 학생부 우수자랑 미술 우수자 다 모두 선발을 하긴 하나, 근데 미술 우수자에서 조금 더 많이 선발을 하게 되고, 미술 우수자에서 선발하는 예술학과 홍대가 다른 성신여대, 동덕여대, 상명대보다는 조금 더 내신이 조금 릴렉스한 편입니다. 인제 성신여대 문화예술 경영 같은 경우나 요런 데는 인제 자기주도 전형을 선발을 하는데 7명 선발입니다. 여기는 이제 50% 까지 2.65 였어요. 그리고 인제 동덕여대 큐레이터학과 같은 경우는 동덕 창의 리더로 인제 선발을 하는데 2.2 등급 정도. 예, 그리고 2.5 등급이 70% 컷이었습니다. 상명대는 그나마 쪼금 비슷한 것 같습니다. 홍대보다도 쪼금 더 릴렉스한데 4.17 이었어요 평균이. 그리고 최저가 5.35 정도. 최초 등록자는
2.7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는 4.28에서 5.36 요 정도의 그 레인지로 분포되어 있는 것 같고요. 홍대 회화과 지원자들은 보통 이제 고려대 디자인학부와 같이 지원하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디자인 조연과. 그래서 보통 이제 포트폴리오 8개를 어떻게 제작해야 될지 서양학과 학생들은 항상 좀 난항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매년 경험을 좀 해 봤는데 작년에 제가 케어했던 학생 중에 서양학과 학생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저는 사회문화 이슈를 굉장히 좀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친구도 인제 거기에 중점을 두고 주제 이슈를 갖고 인제 자기 작업을 진행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조금 더 신경 썼던 거는 서양화적인 장점을 굉장히 살려 주고자 했습니다. 나머지들은 좀 사회문화적인 이슈를 드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작품, 제품 요런 것들 위주로 좀 진행을 했고요. 디자인 전공자들과 차별화를 위해서 요러한 그 서양화만의 그 어떤 맛깔난 붓터치 요런 것들이 보여지는 작품들을 좀 제가 제시를 하자고 제안을 해서 그게 좀 좋은 결과가 있었고, 조속가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그 파나 조소도 그렇고 금속조형도 그렇고 요런 학과들은 이제 홍대 출신의 어떤 작가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좀 진행을 하면 좀 영리한 그런 올해 전략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조속가는 여러분들 면접 문제에도 나왔던 지용호 작가 있죠? 폐타이어로 환경 오염으로 돌연변이 된 동물 모습을 보여주는, 그래서 공포스러움과 인간의 욕심에 의해 희생된 그런 존재를 보여주는 요런 작품들을 보면은 굉장히 좀 질감의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사실 이제 조소는 이제 점토나 석고 이런 것들을 대표적인 재료로 많이 이제 생각하지만 시멘트라든가 나무나 뭐 이런 금속 여러 가지 이제 재료 기법의 확장성 있는 그런 조형 작업에 사회적인 의미를 더하면 굉장히 좀 재미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판화가 같은 경우는 사실 판화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작가를 좀 추천을 하고 싶어요. 콜비츠라고 해서 여성 작가고 이제 전쟁에서 인류애를 보여주는 이런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드로잉도 굉장히 좀 인상 깊고요. 기법적인 거를 많이 판화를 접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제적으로 작가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최근에는 이제 판화에 이런 상품화를 많이 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에 인제 전통적인 의미라든가 요런 것들을 넣으면 '좀 더 신선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금속조형. 금속조형은 시계에 관심이 좀 많은 친구들이 혹시 있나요? 저는 이제 반지 디자인이나 시계 디자인을 으로 인제 금속조형을 합격시켰던 사례들이 있는데 요거를 한번 참고하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목조용 학과 같은 경우 아까 조속과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조형 입체 작품에 좀 대표적으로 교과서의 한 구석에 항상 나오는 작가인데 구본주 작가라고 있습니다. 홍대 출신의 작가고 굉장히 일찍 단명하신 작가인데 소모품화 되어가는 셀러리맨의 비애라든가 요런 것들을 굉장히 좀 좌대와 작품이 거의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면서 마치 인제 로댕의 작품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지용호 작가와 좀 다른 느낌이긴 한데 특유의 목조 작업에서 보여지는 손맛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현대 아버지들상, 현대인들의 현대 특히 인제 남성들로 대비되는 이런 아버지상을 굉장히 좀 눈물겹게 잘 보여주는 그런 작품들이 좋습니다. 제주도에서 이 구본주 작가의 이런 유작들을 많이 전시를 했었었죠. 그래서 직접 제가 제주도 가서 가 보진 못했는데 전시 오픈 광고들을 제가 디자인 잡지 같은 데서 많이 봤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좀 찾아서 보시면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아요. 사회학적으로나 아니면은 재료 사용적으로도 굉장히 좀 많은 그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섬유 패션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 홍대 섬유 패션 졸업 작품전을 좀 봤거든요. 굉장히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보통 인제 인체의 특정 부위를 과장하거나 확장한 듯한 그런 의상 디자인들을 많이 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은 exaggerated 디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장된 디자인. 그래서 인체의 특정 부위 뭐 어깨라든가 소매라든가 허리라든가 이런 걸 비정상적으로 크게 만들거나
형태를 변형시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인제 틀에 박힌 디자인에서 좀 벗어나기도 하고 예술적인 영감을 많이 표현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데 보통 요런 것들을 우리가 그 오티쿠티르 의복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흔히 인제 샤넬이라든가 요런 그 SS 패션이라든가 FW 패션에서 보이는 고러한 정도의 오티쿠티르가 아니라 굉장히 더 과감하고 창의적인 그러한 실루엣들이 많았어요. 소재 기법도 굉장히 좀 다양했고 봉제 기법도 되게 특이했고 그래서 다소 굉장히 좀 뭐 평상시에 입을 수는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의복이긴 한데 그걸 보고 있자니 또 좀 약간 환경적인 느낌 아니면 또 사회학적으로 우리 이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테러블한 일들을 좀 의복으로 표현한 듯한 느낌 이런 것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사실은 미자전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미술대학 자율전공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여러 상황과 유형이 좀 있겠지만 저는 꼭 디자인을 하고자 했던 학생들이 아니라 서양화나 동양화를 하려고 했던 학생들도 여기에 지원을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이제 사실은 인제 미자전이 예전에는 이제 디자인 학부와 같이 상당히 많이 뽑는 학과잖아요. 그런데 미자전이 예전에는 인제 디자인 학부보다 훨씬 더 높은 최저를 갖고 있었어요. 지금은 다 평이해졌지만 그래서 미자전이 조금 더 낮은 내신에도 지원하는 경우가 있지만 요즘에는 뭐 되게 다양성을 갖고 있어요.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는 지원 대상들은 보통 생활기록부가 꼭 뭐 어떤 특정 전공에 치우치지 않고 이렇게 사회학적으로나 환경적으로 많은 메시지를 갖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회화를 했던 학생들조차도 여기에 인제 한 학기 정도는 뭐 디자인을 해 보거나 아니면 한 학기 정도는 또 자신이 전공하려는 걸 해 보면서 자신이 진정한 전공을 찾는 이러한 기회를 갖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활기록부부터 미자전을 타겟팅을 한다면 좀 더 확장성 있게 준비하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되시나요? 네. 디자인 컨버전스 쪽이나 영상 애니메이션 게임 쪽은 제가 따로 준비를 해서 소개를 한번 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학교 생활 우수자의 서울과 그리고 세종의 각각 내신을 제가 지금 설명을 일일이 뭐 드리진 않겠지만 한번 보시고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쟁률이 사실은 좀 적잖게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학교 생활 우수자 전형과 미술 우수자 전형을 동시에 쓰는 걸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아요. 거의 그러니까 인문예능 쪽에서 입문을 했던 학생들 쪽에서 특히 예전에는 생활기록부를 되게 많이 더 반영을 했었고 자소서가 있었던 시절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미술 우수자 전형이 지원하기에는 조금 난도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어 홍대를 비롯해서 고려대 창월고를 미리 준비하시는 거는 상당히 좀 지금이 제일 적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3월 모의고사가 끝나고 나서 다소 충격을 받거나 혹은 작년과 비슷한 점수로 또 랭킹이 돼서 올해를 어떻게 넘어가야 될지 막연한 학생들이 좀 많겠지만 일단은 할 수 있는 것들을 먼저 해 놓으면서 닥친 것들을 수정해 가는 이러한 작업들을 좀 추천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한 6월 달, 7월 달까지 7월 8월 초까지는 요걸 완료하시고 그전부터 서서히 조금씩 면접을 같이 준비하시는 방법들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특히 고려대 창활부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되는 게 아니에요, 작품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여러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그리고 그 안에 공모전 같은 것들도 해볼 기회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시기를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들이 있겠지만 생활기록부를 다시 한번 나이스에서 떼서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네. 어 장시간 시청 감사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어떤 질문 사항들은 댓글에 남겨 주시고 카톡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시청 감사하고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대치 입시 코치 아들락 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